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한 합동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가서 직접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시행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당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을 좀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가 이제 적용이 되겠습니다. 1인 가구 경우에는 노인, 비경할 인구가 많은 특성을 감안해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분에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 경우에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추가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맞벌이라 함은 부부만이 아니라 가구원 수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 성인 자녀가 같이 소득을 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 재산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되겠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금년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가구원의 금년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경우에는 현재 보험료가 19년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20년도 소득이 19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소득을 보정을 하고 보정된 금액이 지원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034만 가구가 아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가 지금 2,320만 가구입니다. 한 88%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민 추가 지원금이 이제 공여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 가구가 해당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 원, 그러니까 4인 가구는 40만 원 상당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입니다. 대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서 저희들이 28개 구간 이상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차등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작년 8월 16일부터 금년 7월 6일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20만 명 지원을 하게 되고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업 제한의 경우에는 작년 8월 16일부터 금년 7월 6일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으시고 또 19년 이후 한 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86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에는 금년 평균 매출액이 작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고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해당됩니다. 약 72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손실 보상입니다.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이후에 발생하는 영업상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향후에 마련할 지원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는 향후에 저희들이 시행령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 시행 지침을 좀 만들게 되면서 지원 대상과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향후 10월 8일 정도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아마 개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별
사업별로 개별 건별로 심사를 해서 10월 말이면은 이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생 소비 지원금 시행 계획입니다. 금년 2분기 올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올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 체크카드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지급하게 됩니다. 대상이 되는 소비처입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으로 소비 유도를 위해서 일부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를 하게 되는 네거티브 방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이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융업종 등의 사용 금액은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이나 기술 행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포함 여부를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사용처는 사업 시행 시기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별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한도는 1인당 올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 시행 계획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2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지정된 전담 카드사를 통해서 캐시백 형태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을 저희들이 오늘 상세 좀 발표를 좀 해드리겠고요. 이 3종 패키지 사업에 대한 지급 시기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 등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방역 상황과 연계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역 상황과 집행 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행정 절차 준비를 신속히 진행해서 최대한 조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이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국민 지원금은 8월 24일 날부터 지급이 개시가 됩니다. 한편 방역 상황 고려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방역 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집행 시기를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세부 시행 계획은 사업별 TF에서 구체안을 마련해서 향후 사업 공고 등을 통해서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 간단히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별 사업별로 이렇게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쪽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별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쪽 하단의 표를 보시면 1인 가구부터 10인 가구까지 직장, 지역, 혼합, 가구별로 선정 기준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1인 가구는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선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2인 가구 이상은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는 이 선정 기준선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의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으로 하고 세대별 등록표에 있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를 합산해서 가구 구성을 하게 됩니다. 3쪽입니다. 국회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1인 가구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가구원 수에다가 한 명을 추가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중간에 보시는 표와 같이 1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14만 3,900원이 넘지 않으면 국민지원금 선정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2인 가구는 앞에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는 19만 1,100원이지만 맞벌이인 경우에는 24만 7,000원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는 컷오프 기준을 적용해서 제외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개인별이 아니고 가구 구성을 했고 그 가구 구성된 가구 원수의 총합을 계산을 해서 9억 원 초과, 2천만 원 초과일 경우에 그 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과 관련해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작년 대비 올해 소득이 급감했다든가 실직이나 휴직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대상 여부를 다시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쪽입니다. 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합동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KBS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